안녕하십니까. 리더부동산 오영숙입니다. 오늘은 공장 등록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공장 등록증이란 사업자가 제조업의 운영 사실을 해당 관청에 알리고 공장 등록 대장에 등록을 함으로써 적법하게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행정기관이 입증해주는 증명서예요. 그 공장 시설 면적이 사무실, 창고 등 부속 시설을 전부 포함해서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사항이고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필요시에만 등록을 하면 되세요. 공장 등록증이 필요한 용도는요. 조달청을 통한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제품을 납품할 때, 또 대기업이나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공장 등록증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부기관인 또 중소기업청, 산통자원부, 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같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혜택 시에도 공장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공장 등록 신청 시 이제 구비 서류는요, 공장 등록 신청서, 등록 신청서는 이제 그 개별 입지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산업단지 입주의 경우에는 입주계약 신청서가 필요하세요. 양식이 조금 틀리죠. 나머지는 이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는 제조설비 목록, 또 생산 공정도, 공장 배치도 요 등과 같이 좀 상세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요거는 자가사용일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를 필요로 하고요.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세요. 또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서식은 이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팩토리온이라는 사이트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또 개별 입지 같은 경우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어요. 팩토리온 같은 경우는 저하고 한번 같이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어로 팩토리온을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이러면 이렇게 그 팩토리온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정보광장에서 자료실을 검색을 하시면 자료실에 그 자료 검색어에 산업단지 입주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그 서식이 열리는데요. 이 내용을 열어보면 이제 산업단지 그 처음 입주하는 경우는 이제 계약 신청을 하게 되고요. 또 변경의 경우에는 계약 변경을 체크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세요. 이렇게 뭐 양식은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여기는 개별 입지나 산업단지나 이제 양식은 똑같아요. 사업계획서는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사업 개요, 이제 그 업체의 현황과 업종 코드, 이제 5단위로 되어 있는 숫자 5자리로 되어 있는 산업분류 코드를 명시하게 되어 있고요. 생산품명 주 원자재 요거를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과 이제 여기에 생산 공정도 요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한데요. 어떤 원료를 사용해서 어떤 가공을 거쳐서 공정도를 거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해내는 그거에 대한 또 간략적이고 또 풀어서 설명하는 그 내용이 필요해요. 그리고 생산시설 명세, 이제 생산시설 명세면은 그 설치되어 있는 기계시설, 예를 들면은 뭐 선반기, 밀링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공기들,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시설 개수와 용량이라면 여기는 HP 꼭 마력으로 표시를 하라고 이제 요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출시설 명세, 여기는 그 환경에 저촉되는 게 없는 업체 같은 경우는 공란으로 남기셔도 되지만 대기, 수질, 소음, 진동이 있는 데에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서류를 또 별도로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공장 배치도 뭐 상세하게는 아니지만은 간략하게 어떤 그 시설 설비 라인과 그 배치를 그려서 제출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팩토리온에서 발급받은 그 양식으로 해서 신청 접수를 하시면요, 처리가 되고 공장 등록이 완료가 된 후에는 민원 24시, 지금은 바뀌어서 정부 24시죠. 정부 24시에서 그 민원 서류로 발급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공장 등록의 신청 절차를 보면요, 산업단지는 이런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이라고 그 명칭을 해요. 이제 관리기관과 산업단지와 입주계약 체결이 완료가 되면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에 제조시설을 갖춘 후에 입주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끝나세요. 완료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문제가 없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습한 다음에 그 공장 등록 완료를 해주고 바로 공장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으세요. 개별 입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공장 설립 승인 허가를 득했다라고 명을 하는데요. 여기 개별 입지는 뭐 시군구별로 약간의 그 차이는 있지만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승인 허가를 득한 다음에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입주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 7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을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화성시는 한 2, 3일 정도면은 현장 실사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는 신청서와 같이 그 시설이 되어 있고 신청서와 같은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을 때는 공장 등록 완료를 해주시고요. 바로 공장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으세요. 자, 공장 등록 관련 시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의 용도. 이제 공장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건축물이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뭐 창고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건축과의 용도 변경을 해서 공장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만약에 공장을 매입하시거나 임대를 얻으시거나 그럴 때는 그 공장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건축물에 불법 증개축이 있는지도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공장이 마음에 들어서 그 임대를 얻었는데 뭐 어떤 사무소 부분이라든가 외부에 화장실을 달아냈다거나 그렇게 불법 증개축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을 완료를 공장 설비 시설을 완료를 해도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는 등록을 안 해주세요. 그거를 다시 뜯어내고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불법 증개축이 있는지 그걸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요. 기존에 그 공장에 사용자가 있었다면은 먼저 사용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 업체들이 이전을 해가야 되는데 아직 등록이 남아 있다면은 그거를 또 이전을 시키고 말소를 시키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존 등록 업체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공장에 따라서 산업단지도 들어갈 수 있는 코드가 정해져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내가 하려는 업종이 그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적합한 업종인지 어떤 제한사항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공장 제조하는 그 사업체에 따라서 소음, 진동, 또 폐수 등의 환경시설이 필요한 업체들이 있으세요.
또 업체 사장님들이 대부분은 내 공장에 내가 하려는 그 제조 시설이 제조 물품이 환경 시설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대부분은 알고 계시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요런 거 미리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그 공장이 있는 그 구역이 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다면은 공장으로 그 입주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거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공장 등록은 조금 제조업 사장님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행정사나 토목설계사무소라든가 뭐 외부의 대행업체에다 의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희 화성시도 보면 그 토목설계사무소에서 많이 일을 봐주시는데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청구하더라고요. 까다롭지 않은 업종이면 직접 하셔도 할 수 있습니다. 발품을 조금 파신다 생각하면 될 텐데요. 물론 그 환경시설이 필요한 그런 업체 같은 경우는 서류가 많고 또 까다롭기 때문에 그 전문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웬만한 업종들은 직접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공장 등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더부동산 오영숙이었습니다.